전해졌으면 참 좋은 일이죠. 어쨌든지 이제 이런 관계들인데 그 사이에서 이런 기법들을 이미 다 써봤단 말이죠. 바위 절벽을 표현하는데 그 장쾌하게 그 고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법을 무엇을 쓸 거냐 하는 거 이미 겸재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총체적으로 인왕산을 흰 바위를 검은 바위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.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윤호월 하완이면은 윤호월 그 금운깨면은 장마철이죠. 그래서 장마가 겠다 들었다 할 그런 철이니까 여기서 이제 구름이 우리 서울 인왕산이 저래요. 장마철이면 흰 구름이 뭉게뭉게 감쌌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서 그 사라지는 그 구름 가득 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인왕재색이라고 표현했던 거죠. 그러니까 걱정 근심 다 놓고 왕생극락하라든지 뭐 그런 의미도 되고 어서 빨리 나라든지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나라든지 하는데 그런 의미가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저 인왕산 봉우리 그림 잘린 것 같이 생각하시죠, 여러분. 저 잘리지 않았습니다. 그거를 다 표현해버리면 인왕산이 적어 보이죠. 왜소해 보여요. 인왕산이 엄청 크게 보이려면 잘라야죠. 그런 계산까지 다 돼 있는 그림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그림도 나중에 이제 겸재댁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사천한테 전해지지 못하고 사천은 돌아갔으니까 그걸로 봐서도 사천이 돌아간 뒤에 그린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요. 사천이 생전시에 그렸다면 그려서 선물했겠죠. 그런데 그러면 사천댁에 있었을 텐데 이 그림이 겸재댁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겸재의 그 막내 아들 그 외가댁에 가가지고 그 주자서절에서는 뺏어왔지만은 자신들한테 지키라고 천금물전하라고 했던 겸재 그림은 전부 남한테 넘겨줬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. 그 넘겨준 대상이 벽파 수장이었던 심한지였다. 이 심한지가 겸재를 아주 미치게 좋아했어요. 그래가지고 겸재 그림만 있으면 전부 수집해 드리려고 그래서 졸라가지고 이 겸재댁에 있는 그림들 모두 이제 자기 수장으로 옮겨갔는데 이 그림도 그 심한지 수장으로 넘겨졌던 그림이에요. 그래서 심한지가 여기다가 그 재화시를 썼습니다. 이 뒤에다가 재화시를 썼는데 그 재화시가 붙어 있다가 이게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걸 떼냈다고 그래요. 떼서 따로 분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 글씨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질 않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건 안 뗄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. 자기 안목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떼버리고 그러면은 그 문화재적 가치가 크게 손상이 되는 거죠. 근데 다행스럽게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원모습, 그 재화시가 있던 모습을 소장하고 있던 그 개성갑부로 수장품이 많았던 진호섭 선생이라는 이가 있었어요. 그분의 그 장자되는 분이 그 사진 자료를 저한테 보여줬어요. 그래서 책에는 그 사진 자료를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인왕재색도는 그래가지고 심한지의 후손들이 이 집안에 보장하면서 심한지의 제삿날 이 인왕재색도를 내놓고 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. 그건 유언 때문에 그랬겠죠.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딴 손으로 넘어갔던가 본데 그럴 정도로 이 그림은 당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런 그림이죠. 그래서 지금 다행히 그 리움에 소장이 돼가지고 잘 보존이 되니까 다양한 일이죠.
어쨌든지 이 그림을 이제 76세 그리게 되는데 이 시기는 겸재가 이미 72세 때 해학전신적 그릴 때부터 그 추상화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죠. 기법이 그 사생에서 사실적인 표현을 넘어가지고 이제 함축해서 그 생략하는 모든 화법이라는 게 그 단계를 다 거칩니다. 처음에는 그 장안하는 세대가 있고, 그 다음에는 절정에 이르게 하는 세대가 있고, 그 다음에는 추상화시키는 세대가 있는데, 겸재는 84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 세 단계를 혼자 다 마무리 지어놓고 돌아가요. 그래서 이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75, 6세 전후한 시기가 되면 72세부터 벌써 70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함축성, 대상의 본질만 표출해 생략 함축해가지고 표현하려는 그런 그 화법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죠. 여기에서도 이미 인왕산 전체를 본질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니까 이 시기에 전반적으로 금강산을 그려도 전체를 완전 파악해가지고 함축 생략해서 단순화시키는 이제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요. 그 다음.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게 1751년 뭐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되 어쨌든지 이 시기예요. 이 시기에 그려진 그림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병풍체로에서 8포입니다. 그래 채색화로 병풍체로 이렇게 8포이나 되는 그림은 간송밖에는 없죠.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안사예요. 장안사를 그리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장안사 여러 그림으로 봐왔는데 그 중에서도 저렇게 이제 완전 정리가 된 거예요. 겸재 머릿속에 완전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장안사를 이렇게 장안사 뒤는 완전 토산으로 해서 음으로 파악을 하고 그 멀리 보이는 금강산 12,000봉은 다 그릴 필요 없거든. 몇 봉오리만 그냥 그려놨지. 그거로 함축해버린 거예요. 그 다음. 이건 만폭동입니다. 만폭동인데 이 만폭동 그림을 그릴 때 그 뒤에 그 중향성이 다 보이기 때문에 저 중향성은 저렇게